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미국의 서머 타임이 해제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의 거래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는 1시간씩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잠시 후 6시가 되면 미국 주식의 거래가 마감이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부터는 거래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치러지게 될 중간 선거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될 것으로 다수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뭐 엔페이지 에너지 이런 친환경, 태양광 관련주들은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에는 52주 신저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른 종목들이 좀 상승하면서 시장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챙겨보시면서 미국 시장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가장 중요한 이슈들, 핵심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화면과 함께 보시면요. 바로 이겁니다. 장거리 트럭 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바로 테슬라가 장거리 트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197달러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 2021년 6월달 이후에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달러 아래쪽에서 종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위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강하게 구조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을 막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비용 문제도 또 역시나 불거지면서 주가 하락이 지속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지난밤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나와서 장거리 운송 트럭에 대해서 12월 1일 날 출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뭐 얘기는 조금씩 있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또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 과연 준비가 제대로 됐을지 의문도 있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2024년까지 5만 대까지도 이걸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한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유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물차가 사실 굉장히 성능은 좋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500마일 정도를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 북미 화물 효율성 위원회 쪽에서 나온 거는 뭐 바이두나 볼보, 니콜라 이런 차들이 한 평균 250마일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500마일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평가는 받는데, 여기에다 이제 또 펩시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펩시 운송에다가 펩시콜라 운송에다가 이 차를 쓰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만 지금 조금 회의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밤에. 왜냐면은 이미 뭐 볼보라든가 뭐 여러 회사들, 니콜라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들 시작을 하고 했는데 이제 뒤늦게 나와가지고 과연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차체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그런 공개된 정보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주가 하락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미국 테슬라는 52주 신저가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와 같은 이 전기차 업체들, 뭐 니오와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까지 포함이겠죠. 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럼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언론 통해서는 굉장히 뭐 좋게 리오프닝 할 거다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이제 지난밤에 나왔죠. 그런 걸 봤더니 이게 별로 변경할 조짐이 안 보이다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니오 같은 전기차 회사들도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게 되면은 즉시 제거를 목적으로 해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니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좀 뭔가 공급에 대한 차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생겼죠. 지금 니오 같은 회사는 노르웨이에 이제 차량 선정을 해서 보냈고 앞으로 유럽 쪽에다 계속 더 보내야 되고 뭐 생산 시설이 다시 가동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재봉쇄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지난밤에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생산 차질에 대한 중국 쪽에서 생산하는 그 전기차들에 대해서 지금 생산 차질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 퍼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가 수익 배율이라는 게 64배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펀더멘탈 조정 후에 가격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대형 기술주들조차도 지금 주가를 2020년도 수준으로 좀 되돌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은 좀 매우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애플은 왜? 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안 그래도 어제 아침이었었죠. 우리 시간으로 전해졌던 내용이 애플이 공식적으로 폭스콘 사태로 인한 생산량 감축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또 반등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애플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폭스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분기 중에 이런 경고를 내놨는데 이렇게 분기 중에 경고를 내놓는 일은 흔치 않다는 게 월가의 중론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번스타인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는 애플은 단 한 번도 분기 중에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공급망 이슈에 대한 코멘트도 분기 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적 발표 당시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분기 중에 갑자기 생산량이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것은 확실히 분명히 뭔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이게 4분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산량 감축이 만약에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이건 12월 있을 4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돼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월가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JP모건에서는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 JP모건은 사람들이 제품을 인도받게 되는 이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이 리드 타임이 일주일 이상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4분기 실적 추정치의 하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실제 이런 내용을 본인들의 실적 추정치 그리고 목표 주가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공급 차질로 인해서 약 600만 대 정도의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는 기존 160달러에서 154달러로 낮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애플은 그런데요. 이 생산량 감축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또 반등한 채 마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와 함께 자, 과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뭐 이미 선반영됐다고 월가에선 보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애플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이제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굉장히 명확히 밝혔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 상황이 이제 어떤 그 판매 자체가 아니라 수요에 대한 그런 자체가 아니라 이제 세계 인식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시각인데요. 뭐냐면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리드 타임이 지금 현재 한 24일에서 31일 정도 이렇게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지금 37일까지도 보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 리드 타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의 회계 기준상에서 매출로 인식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판매가 됐던, 그러니까 매장에서 물건을 산다고 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카드 긁어서 결제하는 이 순간이 아니라 리드 타임이 완료되는, 즉 제품이 딜리버리 돼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7일까지 연장됐을 때는 지금 9월 이제 지나고 9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2023년도 1분기 시즌이 되는데, 요때 물건을 판매하고도 딜리버리가 안 돼서 매출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매출을 하락한다라는 그 핵심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팬데믹 초반으로 갔을 때 그때 아이폰 12 판매할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때 5G 스마트폰 처음 출시할 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공급망 지연되면서 제때 공급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지금 1분기 판매 손실이 그냥 2023년도 2분기로 넘어가는 거지, 수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완전히 이게 외면당하는, 제품이 외면당해 가지고 안 팔리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꾸준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기다 또 하나는 이제 130에서 150달러 구간에서 얼마든지 또 등락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좀 잘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두 가지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황 어떻게 됐을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11월 7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와 CPI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약 1.3%, S&P 500은 0.9%, 나스닥은 0.8%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 증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8일인 화요일에는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10일 목요일에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죠. 통상 중간 선거는 증시의 호재다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서 상원과 하원이 양분이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려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거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시장은 10일에 예정된 10월 CPI 발표에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와 임의소비재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기술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주도한 반면 유틸리티 섹터가 약 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바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인 카바나는 지난 금요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했었는데 월요일장에서도 급락하면서 장중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주당 400달러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7달러 안팎까지 추락한 건데요. 이 때문에 거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모건 스탠리는 기존 목표 주가 68달러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대규모 감원 예정 소식에 약 6%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는 9일 메타 플랫폼즈가 수천 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감원을 통해서 메타는 향후 몇 달간 최소 10%의 비용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약 0.8% 상승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주로 보험 투자 수입과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사업 수익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증시 약세로 인해서 투자 손실이 101억 달러에 달하기는 했지만 버크셔 측은 측정 분기의 투자 순이익은 의미가 없다면서 영업이익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3분기에 10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도 전했습니다.
팔란티어는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시티는 팔란티어가 빠른 성장 둔화를 겪고 있고 지속적인 정부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도어대시는 1% 상승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평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난주 분기 실적을 발표한 도어대시는 총 주문 건수와 주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펑코는 28%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고 60% 가까이 폭락했었는데요. JP모건은 펑코에 대한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32달러에서 16달러로 하향했습니다. 과도하게 하락한 탓인지 월요일장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에 이제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선정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선의 재도전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련된 건 아니죠.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마련될 수도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태수 세무사님, 이 관련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오늘 밤에 중간선거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월드라는 회사 잘 아실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벤처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트럼프 미디어 그룹하고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디지털 월드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에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할 거다 이래가지고 66%나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아이오와 공화당원 그 캠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관련주들이 상승하는데 이제 그 리마크 홀딩스라는 인공지능 기업도 관련이 있는데 한 20% 가까이 또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긴 있지만은 정관선거 이후에 어떤 전반적으로는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또 여기에 또 시장 우호적인 대표적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현상을 보인 가운데 과연 사실 앞으로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도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다음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시나리오별 전망인데요. 자, 이번 중간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월가에서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좀 보이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그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공화당이 상하원 중 최소 한 곳이라도 승리할 경우 내지는 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게 될 경우 이 모든 경우가 다 완만한 시장 랠리 그리고 국채금리의 하락, 강달러의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ING에서 좀 잘 해줬는데요.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하게 될 경우 정책적인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커다란 정책 변화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히려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행동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시장 상승에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정말 지금처럼 민주당이 대통령도 민주당, 상하원 모두 민주당,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죠.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선 대부분 공화당이 일부 승리할 것으로 혹은 많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고요. 이 때문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에 충격이 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지금과 같은 현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백악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게 될 텐데 백악관이 돈을 쓴다는 것은 결국 어디서든가 돈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채권을 발행한다는 의미겠죠. 채권 발행량이 많아지게 되면 또 한 번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서 채권 금리는 뛰어오르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겠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되면 또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할 것이고 더 많은 규제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이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 이제 중간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중간 선거 이후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올해 하락장을 가장 잘 예측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분이 낙관적 태도를 유지해라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중간 선거 이후에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화당이 하든 민주당이 하든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시장 우호적인 정책을 써야 되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쨌든 이제 한 1% 정도의 금리폭이 남아있는 게 다고 그 이후에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따라와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도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역사적으로도 12개월 동안 약 70%의 확률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라 이런 게 논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악재가 더 이상 터져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것도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중간선거 이후 시장 전망까지 내려봤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4가지 이슈를 살펴봤고요. 애프터마켓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